여기까지가 저한테 나타났던 그런 백혈병 전조 증상들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백혈병으로 진단받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0월 초에 이렇게 발열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있고 나서 링겔을 맞으려고 병원을 갔어요. 동네 병원을 갔는데 처음 갔던 그런 동네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자기네가 그 병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사하는 그 회의가 곧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링겔을 맞으면은 그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몇 시간 걸리니까 지금은 해줄 수가 없다. 다른 옆에 병원 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옆 건물에 또 다른 내과가 있어갖고 그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을 갔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 좀 할아버지 이제 원장님께서 막 이것저것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그 이전에 좀 안 좋았던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9월달이고 출혈이 있었던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몸에 좀 열이 좀 있었다. 그리고 링겔을 좀 맞고 싶으니 좀 링겔 좀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링겔을 좀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시더니 그 같이 살던 언니가 했던 얘기랑 똑같이 좀 얼굴에 핏기가 없다. 그리고 눈동자 색도 안 좋고, 링겔을 놔줄 수 있긴 한데, 링겔 놔주는 것도 놔주는 건데, 그 피 검사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10월 첫째 주였어요. 첫째 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 주 목요일이었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링겔 맞기 전에 피를 이제 체열을 하고 링겔을 맞고 그때는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갖고 좀 링겔 맞으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몸 컨디션 조금씩 회복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10월 둘째 주에 그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로라도 이렇게 검사 결과를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갖고 선생님 지난주에 이렇게 피 검사 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냐. 그래서 결과 나왔으면은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직접 들으러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전화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화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으신 간호사님이 되게 심각한 목소리로 검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조금 심각하네요. 그러면서 전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직접 오셔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아니겠지, 좀 많이 심각한가? 심각해봐야 좀 빈혈이나 이런 거려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입원하기 하루 전날이죠. 입원하기 하루 전날이 그 목요일날 검사 결과를 들으려고 갔어요. 저 오후에 이제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어갖고 이제 검사 결과 들으려고 이제 목요일날 갔는데, 이제 종이를 이렇게 한 장 꺼내시더라고요.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뜻하고 이거는 뭐를 뜻하고 뭐를 뜻하고 하면서 그 백혈구 이렇게 있는 데서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백혈구 수치에 뭐가 이상이 생긴 게 보여서 그 모양이 이상해서 이거는 추가 검사를 더 진행을 했다. 근데 추가 검사 진행한 결과 이상한 모양의 그런 아세포들이 50% 이상이 보인다. 그 소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아세포는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그냥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를 보시면서 유감스러운데 백혈병일 가능성이
높다. 백혈병일 가능성이 높고, 그 아세포라는 게 그 미성숙한 그 모양이 그 많이 나왔다라는 뜻인데, 이게 백혈병일 가능성이 백혈병 환자들한테 보이는 그런 증상, 그런 수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소견서를 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너무 큰 그런 충격을 받으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서, 저분이 지금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에이, 아니겠지,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라고 현실에 대한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결과지를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죄다 모르는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막 영어로 되어 있고 막 숫자 표기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는 좀 울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나 지금 병원 갔다가 검사 결과 듣고 나왔는데 여기 선생님이 나 백혈병일 수도 있대. 당장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으래.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집에 가는 마을버스 안에서 엉엉 울면서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도착해서, 저는 뭐 큰 병원 입원해본 적도 없고 뭐 가본 적도 없고,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큰 병원에 입원해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정밀 검사를 받으러 큰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예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물어봐서 이제 그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을 듣고, 저 치료받았던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진료 예약을 좀 잡아달라. 지금 정밀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물어봐서 진료 예약을 잡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바로 그 다음날 진료가 그 검사를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접수하시는 간호사님이 그 검사 결과지에 적힌 그런 것들, 그 수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숫자가 지금 몇이에요? 이거는 지금 숫자가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거기 이제 검사 결과지 받은 거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요 그러시더니 그 교수님하고 막 무슨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를 이렇게 받으셔서 내일 아침 일찍 첫 번째로 진료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10시까지 뭐 어디 진료실 앞으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진료 예약을 했어요. 그러고 그때가 이제 2021년 10월 14일, 그러니까 진단받기 하루 전날이었고요. 진단 받은 날 15일 날, 그때는 이제 아침에 이제 같이 사는 동생도 언니 그 검사 받더라도 결과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거고 검사하는데 몇 시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당연히 그날 검사만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며칠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며칠 뒤에 뭐 입원을 하거나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진짜 가볍게, 심지어 지갑도 집에다가 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체크카드 한 장하고 핸드폰하고 이어폰만 챙겨서 용산역에서 이제 엄마를 만나서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병원 이렇게 왔는데 와서 이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이제 진료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작은 그 동네 내과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지 보여드리고 소견서 드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제 보시더니 검사 결과지 이렇게 보시더니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검사 결과지 이렇게 보시더니 검사를 뭘 더 하자는 말도 안 하세요. 검사를 더 하자는 말도 안 하시고 백혈병인 거는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에 충격, 저도 충격, 엄마도 충격. 그래서 백혈병인 거는 확실해요. 근데 지금 이게 림프성인지 골수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골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당장 입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입원할 생각은 1도 없었거든요. 입원할 생각은 1도 없었고 입원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냥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며칠 이렇게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입원하세요 라는 말과 급성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일단 엄마랑 진료실 밖을 나와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면서 저는 이제 같이 살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 백혈병은 확실하대. 근데 볼수 검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못 들어가. 오늘부터 입원하래.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고 이제 엄마도 이제 아빠한테 그때 전화하면서 이제 많이 우시고 그래서 네 그렇게 저는 이제 검사만 하러 가는 줄 알았다가 그냥 그날 바로 10월 15일부터 병원 생활이 쭉 시작이 됐어요. 저는 주변에 입원해 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가족이나 누가 입원해 본 가까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간호사님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입원 수속 어떻게 밟으시고 뭐 어디로 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혈액종양내과 그 병동으로 입원을 하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네, 제가 그날 진료를 10시쯤에 봤는데 그냥 병원 온 지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입원을 했고요. 입원을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런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골수 검사를 그날 했습니다. 그날 입원하자마자 그냥 오늘 골수 검사를 해야지 그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치료를 시작할 건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 받기까지 한 달 반 정도 그 짧은 기간 안에 그게 다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나중에 딱 입원하고 나서 다시 피 검사를 하는데 제가 모든 수치가 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수치를 보고 그 간호사였던 제 친구가 이제 그 수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놀라면서 야, 너 그 수치면은 길 가다가 쓰러져서 발견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얘기해 준 게 너는 그 내과 선생님 그 동네 그 내과 있잖아요. 피 검사 해보라고 하신 그 내과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큰절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보통 그렇게 피 검사를 권하지 않는데 그거를 검사를 권해 주셔서 제가 그나마
병이 발견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초반에 그래도 많이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그런 백혈병 정조 증상 그리고 진단 받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